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올해 하반기 2배 이상이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미래산업 자료집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2차 전지 같은 핵심적인 종목들 투자 포인트와 종목들까지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거 이제 확인 안 하신 분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글로벌 증시 폭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점에서의 여러분들이 이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CFD 사태에 대한 지금 이제 우려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일명 이제 라더견 일당의 주가 조작 사태에 의해 가지고 이 CFD 사태가 엄청난 종목들이 하한가가 가게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이제 또 증시 하락세를 연출을 시켰는데요. 이번에 지금 영풍재지도 주가 조작 우려에 엮이게 되면서 하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미수금이 5천억이나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상 최대치의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투를 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사상 최대의 반대 매매 때문에 원금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증시의 최고점 부근에서 막 이제 증시가 꺾일 때 이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매매나 미수 매매 이런 비투 원래 이제 자기 금액보다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투자 자금을 더 많이 이제 추가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할 때 이제 주가가 증시가 하락할 때 나오기 마련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도 사상 최대치의 반대 매매를 치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주요 업종으로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 반년 정도 동안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워졌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주요국들이 중동 전쟁에 대한 확전을 자제를 해라 촉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마스라고 하던가 시리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증시 폭락장이 2년 정도 동안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에 대한 매수 전략은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상승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제2의 CFD 사태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겠죠. 일전에 이제 라더견 일당의 주가 조작이 엮여서 그러니까 뭐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뭐 3년, 4년씩 쭉 주가가 꾸물꾸물 올라가서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30개, 50개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SG증권 쪽에서 무더기 주가 하한가 사태가 일어났었던 일명 이제 차익결제 거래, CFD 거래입니다. 이 차익결제 거래 같은 경우는 증거금 40%만 내고 최대 이제 2.5배까지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일으키는 그런 투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시세 차익 정도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이렇게 크게 쓸 수 있는 장외 파생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더견 사태가 일어나고 나가지고 증권사들이 CFD 기준을 굉장히 높여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CFD 기준을 높이게 되면서 신용매매 기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원금으로만 이제 투자를 하는 원금으로만 좀 투자를 해야 좀 리스크를 덜고 좀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던가 조정 시기에 지금 같은 지금 뭐 한 반년 정도 가량의 주가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면서 그다음 이제 상승 사이클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금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인제 커지게 되면서 다시는 이제 주식 시장에 복귀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지금 특히나 이런 미수금들이 워낙 2 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현재 지점에서 어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좀 레버리지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뭐 CFD라고 하던가 신용 매매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초단기로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미수금 쪽으로 옮겨 붙게 되면서 이 상황이 미수금으로 이 레버리지가 완전 몰려버린 이 상황이 영풍재지 미수금 사태까지 번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영풍재지 한가 사태로 미수금이 5천억이 발생을 했다라고 공시가 났죠. 그리고 이제 이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이 미수 거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미수 거래를 이용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뒤에 증권사에다가 나머지 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입금을 안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권사가 청산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인제 이 청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영풍재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제 이 미수 금액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인제 이 부분이 키움증권 쪽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악재까지 같이 겹쳐 버리게 되면서 영풍재지의 인제 미수금을 해소를 위한 이런 키움증권 쪽에 강제 매도가 있었는데 워낙 금액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5천억이 그냥 빵 발생을 해 버리게 된 거죠. 하한가가 지금 현재 가고 나 가지고 거래 정지까지 영풍재지가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뭐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만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은 원금에서 조금 까고 여전히 원금이 투자자들에게 남아 있는 상황이겠지만, 만약에 미수금을 뭐 20% 짜리를 풀로 땡겼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만 있으면은 1,000만 원어치를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30%가 나 버렸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300만 원이 나 버린 거죠. 이미 원금보다 손실이 더 크게 나 버린 상황이고, 투자자는 이 원금 손실을 넘어서 마진콜, 그러니까 캐시콜이 나 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인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증권사에다가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워낙 대규모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미수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냥 미수금을 주고 뭐 주가 조작 세력들이 도망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수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미수금이 전년 영업이익에 육박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지금 우려가 되고, 키움증권 쪽에서도 인제 좀 키움증권에 대한 그런 이제 목표 주가가 줄 하향이 나게 되면서 현재 이제 23일 폭락까지 이제 불러일으켰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단순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사상 최대의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반대 매매 수치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상황이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율 같은 경우도 원래 지금 평균치, 그러니까 굉장히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힘들었었던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20% 정도로 굉장히 평균치에서 치솟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교도 안 되게 60-70%가 폭등을 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현재 지점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미수금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반대 매매, 미수 반대 매매가 굉장히 심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좀 늦었지만 뭐 외양간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거래량 상위 종목을 전부 다 인제 증거금 100%로 15개 종목들을 지금 이제 변경을 했고요. HBM,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 아니면 로봇 관련주, 그리고 2 차 전지 주요 종목에 해당이 되는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코스피 전체적인 인제 반도체
반도체 대장주 종목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됐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증거금 100%로 바뀐 종목들의 공통점은 미래에 좀 대단한 수익이 기대가 될 수가 있지만은 현재 지금 지점에서는 실적이 아직은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것. 그러면서 지금 실적과 주가의 괴리감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미수나 지금 신용거래에 대한 그런 지금 비중들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증거금 100%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증거금 100% 종목으로 변경이 되면은 미수거래뿐만이 아니라 신용매매 같은 경우도 금지가 되게 됩니다. 지금 에코프로라고 하던가 아니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6월달, 7월달 주가 최고점을 향했을 때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주가 경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경고 딱지가 붙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증거금 100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용 같은 경우도 못 쓰게 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뭐 반토막 가까이 나고 있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 50% 이상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부 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수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고 신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빵빵하게 잘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이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떠받쳐 오면서 몇 달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이 강력한 매수세로서 진행이 됐었고요. 이 강력한 매수세의 정체가 단순 현금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신용 매매와 미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한 굉장히 강력한 레버리지 매수세들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거래 대금이 큰 키움증권 쪽에서 조치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강력한 매수세가 급감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차 전지나 로봇주들에 대한 단기 급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마이너스 50%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도 B2를 통한 물타기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죠. 아예 뭐 에코프로를 1년 전부터 매수를 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차익 실현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겠지만 2년 뒤에 3년 뒤에 이 구간을 다시 이제 뚫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써 홀딩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최고점 구간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때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떨어지고 물 타다가 물을 탔는데도 돈이 모자라니까 신용으로 땡겨가지고 그냥 현재 상황에서 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B2가 미수까지 아예 이제 원천 차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증시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B2가 단기적인 이 매수 자금들이 증발이 되게 될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도 영풍재지 시세 조정 사건 때문에 증권사에게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할 거다 이제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요. 금감원이 이제 이 시장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증시 전반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증시에 있어서 최악의 대외 환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현재 주가 방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실적 발표.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지금 뭐 에코프로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이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2년 뒤에 3년 뒤에 수천억 배 매출이 발생을 하기는 힘듭니다.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시장보다 한참 뒤에 이제 전성기가 맞이하기 때문에 특히나 레인보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성장주로 부르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과 주가에 대한 괴리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단기적으로 실적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매수 자금들이 급격하게 증발을 해버릴 수가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성장주들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를 제외를 한 신용잔고가 급감을 하고 있고요. 이 신용잔고가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반대 매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일단은 이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가 또 다른 종목들의 비슷한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종목들의 반대 매매를 불러올 수밖에 없겠고, 이게 영풍재지가 한가가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미수금 청산을 위해서 그 다음날 하한가에다가 반대 매매 주문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한가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빠르게 증거금 100%로 전환이 된 종목들에서 이런 리스크를 회피를 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금 100%가 전환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매도가 나와주게 되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 증시가 대세 상승을 위해서는 신용대금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세 상승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에 대세 상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용이 청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악인 부분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중동 전쟁에 대한 확전 우려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10월달 특히나 굉장히 크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으로 확전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슬람 시아파의 리더입니다. 사우디 같은 순위파는 이제 왕정 국가겠죠.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슬람의 지도자가 최고 이제 정치 권력을 갖는 이슬람 혁명이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는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의 리더로서 이 이슬람 혁명을 중동 전역에 펼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슬람 혁명에 대한 명분을 위해서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경우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사력 같은 경우 굉장히 막강하죠. 동시에 중동의 전체 국가들과 맞짱을 깠었던 굉장히 엄청난 군사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중동 인근에 미국의 항공모함 두 대가 지금 이제 포진을 하고 있겠죠. 한 대는 지금 이제 10월 말에 도착을 할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슬람 혁명을 위해서 계속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담도 돼서 굉장히 이란 같은 경우는 진퇴양난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년 전에 이제 이란에서 마흐사 아민이라는 여성분이 의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히잡을 안 쓰면은 지금 이제 이란의 경찰들이 강제로 뭐 체포를 해버린다라고 하던가, 이 이슬람 율법을 안 따랐다. 그래서 강제로 체포를 하고 뭐 구금을 하고 뭐 폭행을 하기도 하겠죠. 이때 이제 이 아민이라는 사람이 여성이 죽고 나가지고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뭐 한 수개월 정도 동안에 군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란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일단은 좀 막았는데, 이 부분이 뭔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이번 달 초에 이란 이제 지하철에서 테헤란에서 10대 소녀가 경찰들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뇌사 상태에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올해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는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 운동가인 나르기스 모하마디가 이제 수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대정부의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2018년 당시 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를 했죠. 그런 이후부터 이제 몇 년 동안 이란의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이런 상황들이 펼치게 되면서 굳이 지금 우리가 숨막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의 지금 현재 이러한 반정부 시위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풀었던 거를 바로 복원을 해버렸어요. 뭐 몇 조 원이 이제 그 은행에다가 잠겨 있었는데 이걸 풀어줬다가
바로 다시 인제 잠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정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피하고 그러면서 헤즈볼라 지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 유엔 이란 대표부 같은 경우도 "이란은 분쟁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들을 밝히게 되면서 지금 이란이 최대한 확전을 피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자 지구의 민간인 대피 추가 시간을 계속 주고 있죠. 그러게 되면서 확전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증시가 대세 하락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때 잠깐 반짝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경기 방어주를 매수를 해야 되냐, 그리고 성장주 매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 잠깐 반등을 하다가 4개월 동안 증시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가 빠질 때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더 크게 빠집니다.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증시가 하락할 때 훨씬 더 세게 빠져요. 그리고 증시가 상승할 때 같은 경우는 이 성장주들이 증시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방어주를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증시가 이렇게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 방어주를 매수를 하고 지금 증시보다 더 떨어지는 이 성장주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현재 고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있는데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전략 같은 경우는 애시 당초에 증시가 대세 상승하기 전에 해결이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증시 반등 시기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상승을 하는 성장주를 모아가야 된다. 전기차, 2차 전지, 인공지능 같은 지금 현 지점에서 단기적인 리스크를 소화를 하고 나서 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침체가 되는데 굉장히 약한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를 항상 과거 증시 같은 경우는 선반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막바지에는 오히려 리스크를 전부 다 해소를 하고 이미 대세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상반기는 증시 1차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게 되었고요. 하반기 지금 4개월 동안 글로벌 증시가 하방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글로벌 증시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한번 세게 눌리는 과매도 구간으로 지금 이미 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 몇 거래를 더 눌리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 과매도 구간 이후로서 강력한 증시 반등세가 임박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 지점에서는 사실 쫄 포인트가 아니라 이미 몇 달 정도 동안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빠졌고, 여기서 지금 새로운 이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한 번 더 빠지고 있으나 몇 거래를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담아내야 되겠다. 요렇게 인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시기 때 이런 미래 산업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핵심 종목들,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2차 전지 같은 핵심적인 종목,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그리고 이제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와 플레이스토어 이제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플 설치하는 데죠. 카톡이나 은행 어플 같은 거 이제 설치하는 데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시황과 함께 당일 단타 관심주도 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됩니다.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100% 무료입니다.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이다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누르시고요. 위쪽에 그러면은 별표 치고 두 배 급등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첨부 파일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다운 받아 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이상,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당장 이제 오늘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종목 같은 경우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이 증권투데이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글과 함께 장시작 전에 단타 관심주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장시작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을 이제 언급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들 굉장히 중요했었죠. 한일단조, 휴니드 이런 종목들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만 이제 투자하셔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단타로 매일 벌어 가보겠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밌게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시작 전에 증권투데이 게시판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업종, 섹터도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분석을 통해서 매일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이거 여러분들 눌러주시는 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했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